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지난 주말과 오늘까지 원주에서 21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보건당국에 따르면 기존 확진자의 접촉자 가운데 토요일 8명, 어제 10명, 오늘 오전 3명 등 21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또 춘천과 홍천에서도 확진자가 1명씩 발생했습니다. 이로써 원주 누적 확진자는 189명, 강원도 누적 확진자는 319명으로 늘었습니다. 한편 교사와 방과후 강사, 학부모가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원주 지역 5개 학교는 원격 수업으로 긴급 전환됐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와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500억 원을 들여 전국 35개 시장에 청년몰을 조성했습니다. 올해 코로나19로 매출이 상당히 줄었는데 특히 도내 청년몰이 더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인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말에 문을 연 삼척 중앙시장 청년몰입니다. 낡은 시장에 점포 20개를 조성하는 데 30억 원이 들어가고 승강기 설치 등 간접 지원에 30억 원이 추가로 투입됐습니다. 음식점과 미용업소 등이 입점해 영업 중인데 깨끗한 환경으로 초기 반응은 좋은 편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이철규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이곳의 올해 월 평균 매출액은 392만 원, 전국 청년몰 평균인 472만 원에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설악 로데오 상점가는 273만 원, 정선 아리랑 시장은 119만 원으로 더 부진합니다. 원주 중앙시장 청년몰은 531만 원으로 전국 평균을 넘었지만 지난해에 비해서는 절반 수준입니다. 반토막이 난 건 정선 아리랑 시장 청년몰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19의 영향이 컸다는 분석입니다. 정선 아리랑 시장은 그 관광객이 한 100만 명 이상 오는 시장이기 때문에 관광객 위주로 이제 영업을 하게 되는데 올해는 관광객이 3분의 1 수준으로 대폭 줄었기 때문에 매출액이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도내 청년몰과 달리 전국 청년몰의 올해 매출액 감소율은 평균 15%에 그쳤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청년몰 성패의 중요한 요인으로 청년 상인들의 경쟁력을 꼽았습니다. 지난 7월 기준 전국 청년몰의 폐업률은 38%. 청년 상인들의 전문성과 자질 부족이 가장 큰 원인인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정부는 청년몰 운영이 부진해 점포를 철거할 경우 지원했던 국비를 환수하고 전통시장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도록 했습니다. MBC 뉴스 유인호입니다. 발달장애인을 고용해 운영해오던 강릉의 장애인 보호작업장 해오름식품이 장기간 문을 닫고 있습니다. 위탁기관 선정을 놓고 행정소송이 벌어지면서 생긴 일인데 시시비비는 법정 다툼을 통해 가려지겠지만 일터에 나가지 못하는 장애인들은 피해가 적지 않을 것으로 우려됩니다. 홍한표 기자가 보도합니다. 발달장애인을 고용해 감자떡과 제과 등을 생산했던 강릉의 장애인 보호작업장 해오름식품이 지난 7월부터 문을 닫고 있습니다. 더 행복사회복지재단이 5년 동안 운영하다 지난 6월 위탁기관이 바뀌었는데 재단 측은 수탁자 선정 과정에 문제가 있다며 강릉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쟁점은 크게 3가지입니다. 일단 협약서의 이행 여부. 협약서에는 만료 3개월 전까지 서면으로 기간 연장을 신청하면 운영기간을 연장한다고 명시돼 있는데 재단 측은 메일을 통해 연장 신청을 했지만 강릉시는 이를 정식 서면으로 인정하지 않으면서 행정소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때까지 수백 건을 그 전용 메일로 하고 지금 현재는 소송도 전자소송으로 하는 세대인데 이거를 이메일로 보냈으니 이게 문서다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그건 정말 궁색한 변명이다. 위탁기관 선정 과정에서 공정성과 객관성이 훼손됐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강릉시 조례에 따르면 심사위원은 심의 대상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어야 합니다. 그런데 심의위원회는 장애인 법인단체 연합회의 회장이 포함됐는데 위탁기관으로 새로 선정된 한국장애인연맹 강원 DPI 역시 연합회에 소속돼 이해관계가 있다는 겁니다. 반면 강릉시는 장애인단체 연합회 회장이야말로 장애인 단체를 대표하기 때문에 당연직으로 포함돼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한국장애인연맹 강원 DPI가 수탁자 자격의 하나인 등기부상 강원도에 있는 법인이나 단체인가 공방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재단 측은 등기나 협약서 직인 등을 보면
강원 장애인 연맹이라고 적혀 있어 강원 DPI가 무자격 단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사단법인도 아닌 사단법인인 한국장애인연맹을 유사한 그거를 본따서 만든 유사상호를 쓴 반면 한국장애인연맹 강원 DPI는 한국장애인연맹의 정식 산하기관이면서 DPI 자체가 장애인연맹이라는 뜻이고 한국장애인연맹도 축약해 한국 DPI라고 표기한다며 이 같은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저희가 줄여서 강원 DPI라는 명칭을 쓰는 거고 저희가 강원 DPI 명칭을 저희가 혼자 쓰면 안 되는 거고 한국 DPI에서 다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강릉시는 쟁점 사안에 대해 행정소송에서 입장을 밝히겠다면서도 다만 해오름식품에서 근무했던 장애인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소송에 충실히 임할 거고요. 그 소송 결과에 따라 저희가 행정처분을 할 거고 또 장애인들의 최대한 피해가 가지 않도록 저희가 해오름식품을 이제 하루빨리 강릉시와 재단 또 재단과 연맹 측이 적지 않은 소송건으로 엮이면서 사태 해결까지는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홍한표입니다. 강원도 교육청이 내년에 새 학급 이하 작은 학교에 배치된 중등교사를 줄이기로 했습니다. 교육부에서 교사 정원을 121명 감축하자 내놓은 방안인데 전교조가 반발하고 있습니다. 전교조는 학생 수와 교사 수업 시수가 적다고 교사를 줄이면 시골 교육이 황폐화된다고 주장합니다. 강화길 기자가 보도합니다. 현재 강원도 내 중학교 전체 학교 중 3학급 이하는 절반에 가깝습니다. 또 여기서 가르치는 교사는 20%에 달합니다. 그런데 학생 수는 6%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작은 학교 교육 과정을 정상화하기 위해서 감내해 왔습니다. 그러면서 교사 정원이 줄 때마다 중대 규모 중고교 교사를 줄여왔습니다. 이 때문에 도시 일부 중등학교의 경우 주당 수업 시간이 20시간에 달하는 교사들이 10%에 달할 정도로 도농 간 불균형이 심화됐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교육부가 내년 강원도 중등교사 정원을 121명이나 줄였습니다. 강원도 교육청은 도농 교사 간 수업 시수 불균형을 해소한다며 내년에는 3학급 이하 작은 학교의 중학교 교사 49명을 줄이기로 했습니다. 또 전문계고 교사의 정원도 줄여 중학교로 배정하기로 했습니다. 대신 여러 학교에서 가르치는 겸임 교사를 확대 배치해 공백을 메우겠다고 밝혔습니다. 교원이 정원이 줄면서 일부 겸임이 늘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중학교 선생님을 고등학교로 강제로 발령내는 것은 현 인사규칙상 불가능한 사항입니다. 이에 대해 전교조는 교육의 시장화 정책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도교육청의 중등인사제도 개편안은 교사의 노동 조건을 악화시켜 결국 교육의 질을 떨어뜨리는 거라는 겁니다. 학교 현실을 고려하지 않고 학생 수, 수업 시수가 적다는 이유로 무작정 교사를 줄이게 되면 결국 농산어촌 교육의 황폐화로 이어질 것이다. 전교조는 인사 개편안 철회를 요구하며 무기한 농성에 들어갔습니다. 또 해당 지역과 연대 서명 운동도 벌이고 있습니다. 결국 학생 수가 줄면서 교사 정원이 줄어드는 악순환 속에 벌어진 이번 논란은 쉽게 가시지 않을 전망입니다. MBC 뉴스 강화길입니다. 오늘 소방의 날을 맞아 강원도청에서 정부 포상 수여식이 열렸습니다. 오늘 수여식에서 동해안 대형 산불 최소화와 현장 대응력 강화에 힘써온 공로를 인정받아 김충식 강원도 소방본부장이 홍조 근정 훈장을 받았고 대통령 표창과 국무총리 표창 등 모두 267명이 유공자 표창을 받았습니다. 도내 각 소방서에서도 표창 수여식을 가진 뒤 간담회를 열어 그간의 노고를 서로 격려하고 앞으로의 업무에 대한 결의를 다졌습니다. 삼척시는 요양병원과 주간보호센터 등 코로나19 고위험 시설 종사자와 이용자 400여 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이 검사는 고위험 시설의 집단 감염을 예방하고 지역사회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오는 20일까지 실시합니다. 삼척시는 여러 명의 검체를 혼합해 검사한 뒤
결과가 양성이 나오면 해당 사람들만 다시 검사하는 취합검사법으로 신속하게 검사를 진행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강릉시가 오늘부터 열리는 2020 서울국제관광박람회에 참가해 관광 마케팅을 펼칩니다. 오는 12일까지 나흘 동안 서울 강남 세택 일관에서 열리는 이번 박람회에서 강릉시는 명주동 골목관광지를 홍보관 메인 테마로 정하고 시남이 명주나들이 관광 프로그램을 관광객에게 안내합니다. 또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 오죽 한옥마을 전통문화체험 프로그램과 외국인 관광 택시, 기타 강릉시 관광 정보를 외국어 팸플릿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내년도부터 강원도 내 모든 학생에게 무상교육이 실시됩니다. 강원도 교육청이 정부의 보통교부금 감소로 내년도 예산을 올해보다 482억 원 감소한 3조 304억 원 규모로 편성한 가운데 수업료와 급식 등 무상교육 예산은 고등학교까지 확대됩니다. 강원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